이낙연이 이제 뭐 개천절 집회 세력을 응징한다. 개천절에 나라가 걱정돼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국정 파탄이 정말 걱정돼서 잠이 안 와서 나오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지 국민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같은 사람은 세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력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접도 못 받습니까? 우리가 세금도 다 내고 하는데 그 세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개천절 날 집회하면 왜 안 되죠?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 그 8.15 집회에 나오셨다가 아니면 개최를 하시고 뭐 나오시고 했는데 감염병 위반이다. 그 감염병 위반이다. 사람이 모이게 했다. 국민들이 스스로 모였거든요. 사람이 모인 게 죄라면 문재인 정부가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임시 공휴일 정하고 극장 쿠폰 발행하고 외식 쿠폰 발행하고 제주도, 부산 해운대, 동해바다, 캐리비안 베이 여기에 모인 거는 그럼 처벌 안 합니까? 그거는 사람이 모이는 거에 뭐가 차이가 있나? 그러면 제주도에 콩나물 비행기가 이번에 8월 15일 날 터져 나갔다고 하거든요. 만석이었다고 하거든요. 제주 공항이 막 사람이 바글바글 했대요. 그러면 제주 공항하고 뭐 해운대 가는 사람은 8월 15일 날 사람이 모여도 국민이고 그 부산에서 속이 터져서 광화문 집회에 온 사람은 그러면 이상한 사람입니까? 해수욕 가는 거는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광화문에 사람이 정치 집회를 위해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는 것은 그건 헌법상의 기본권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해수욕 하는 것보다 정말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광화문에 집회하고 8.15 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집회 나오는 게 더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제 저희가 JTBC 기자가 전화가 와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JTBC가 정말 치사하게 기사를 많이 쓰고 왜곡을 많이 하는데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왜곡을 하느냐. 우리 국민들에게는 8월 15일 날 집회 나오는 것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는 것만큼이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다. 근데 당신들은 해운대 해수욕장 가는 거는 문재인이가 다 모이게 한 거는 그래가지고 3차 폭발이 일어났는데 코로나 3차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얘기 안 하고 광화문에 사람이 모여서 그렇다. 국가가 하는 게 광화문에 사람 못 모이게 하는 겁니까? 국가는 광화문에 국민들이 모였을 때 마스크를 쓰고 1m 거리를 두고 체온을 재고 안전하게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지.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 그게 바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고, 법원도 예배를 금지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이런 거는 공산당이나 하는 거고 헌법에 위반된 거고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국민들의 그런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주국가라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겁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KBS 뉴스 내용입니다. 동해안의 해수욕장에 사람이 모였을 때 K방역이란 뭐냐? 해수욕 온 사람을 금지, 집으로 돌아가, 해수욕 하지마, 해수욕하면 형사처벌할 거야.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해수욕장에 사람이 모였을 때 무엇을 했느냐? 여기 KBS 뉴스 보세요. 체온 재주고 거리두기 하고 피서객 분산시키고 방역 안내해주고 이게 국가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게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돼도 제가 그래서 JTBC 기자한테도 당신들 양심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올바른 보도를 해야 된다. 정말 왜곡된 보도, 초등학교만 나오면 아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왜곡된 보도를 자꾸 하면은 당신 자체가 인생이 불행해지고 국가가 불행해진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이번에는 JTBC 기자가요. 자, 제가 JTBC 기자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JTBC 기자가
제 말을 왜곡한 것을 내가 고발하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야외는 실내보다 안전하다. 야외 집회가 밀폐된 실내 공간보다 감염병상 안전하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야외에서는 코로나 안 걸린다. 이런 말장난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타는 게 엘리베이터를 나는 타고 15층에 간다. 10층에 간다.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안전하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안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JTBC 기자한테 그거 나의 명예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MBC나 JTBC나 YTN이나 이런 언론들이 하는 짓거리가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가 코로나를 무시하자. 코로나를 걱정하지 말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대응을 하자. 이성적인 대응을 하자. 합리적인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미친 듯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욱 회장이 신경 쓰지 마라. 걱정 안 해도 된다. 코로나로 안 죽는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언론이요. 우리 애국 국민들의 이 마음을 왜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식으로 오늘도 엄청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공포를 조장했는지 충격적인 내용이 후반에 나옵니다.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코로나 계엄령처럼 광우병 공포처럼 연간 사망자가 3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818명이 사망합니다. 하루에 오늘도 818명이 사망했고요. 내일도 818명 정도 평균 사망합니다. 매일 평균 818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하고 있는데요. 사망하는 국민들 중에서 안타깝지 않은 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중하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소중하죠.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로 하루에 1명 사망합니다. 폐렴으로 하루에 62명 사망합니다. 여러분. 폐렴에 대해서 더 미쳐서 날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62명이 사망하는데요. 노인분들입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이 폐렴으로 사망하시는데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게 더 위험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교통사고로 하루에 평균 12명이 사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지금 국민들이 오늘 죽을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12배가 높다는 말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12배가 높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것을 다 셧다운 시켰잖아요. 경제를 셧다운 시키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고 국민들 생활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교통사고는 1년에 5,000명 죽는데 하루에 12명 죽는데 코로나보다 12배나 더 위험한데 죽을 확률이 지금 현재 위험성을 따지면 자동차 다 없애고 셧다운 시키고 출퇴근하지 말고 교통사고 환자 생기니까 매일 12명이 돌아가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매일 국민 12명이 사망해서 되겠습니까? 매일 막 MBC, YTN에서 오늘도 12명 죽었습니다. 뭐 저쪽에 어느 도에 누가 죽었고 어느 시에 누가 죽었고 매일 해서 이렇게 공포 조장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은경도 마찬가지고 정신 차리라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예배도 드리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헌법상 기본권도 다 침해도 된다. 계엄령이다. 야외 집회도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이게? 과학을 얘기하자는 말입니다. 상식을 얘기하자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성적인 생각이 좀 드시죠? 1년에 30만 명 죽는 그 사망 원인 중에 아주 순위도 낮은 하나가 코로나입니다. 1년에 30만 명이 돌아가시는데 코로나는 1년에 한 500명 정도 사망하게 돼 있어요. 이번 코로나 지나면요. 다음에는 또 사스, 다음에는 메르스, 전염병이라는 건 항상 와요. 그럼 앞으로 계속 예배도 안 드리고 앞으로 계속 경제 셧다운 시키고
자영업 다 파산시키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게 맞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냐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